안녕하세요. 이번 데이터 문제 해결 및 실습에서 부동산 허위 매물 예측 경진대회에 참가한 사조 장지원 임기입니다. 먼저 저희가 참여한 경진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주요 컬럼으로는 월세, 보증금, 계제일, 중개사무소 전용면적 등이 있습니다. 타깃값이 0인 경우에는 실제 매물, 1인 경우에는 허위 매물로 구분되며 평가지표는 F1 스코어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본 경진대회에서는 실제 매물만을 정확히 예측하는 모델이 아니라 실제 매물과 허위 매물 둘 다 잘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존재하는 컬럼은 보시는 바와 같고 트레인 데이터의 행수가 2452개로 많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결측치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측치 보완을 위해 히트맵을 통해 피처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는데요. 총층과 해당 층이 0.68, 총층과 총주차 대수가 0.49, 전용 면적과 방수가 0.3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측치가 있는 피처들끼리 서로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상관관계 구조를 바탕으로 모든 결측치를 한 번에 평균으로 채우기보다는 순서를 정해서 이미 채운 값들을 다음 피처에 보완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결집값 보완 순서는 그림과 같고 이렇게 하면 한 피처를 채울 때마다 그 정보를 다음 피처의 결집치 보완에 활용할 수 있어 처음보다 훨씬 상관관계를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용 면적의 결집치를 채우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5구간으로 나눈 후 두 구간에 공통으로 속하는 매물들의 중앙값으로 결집치를 보완합니다. 노란 예시를 보시면 보증금 7천만원, 월세 50만원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모두 3구간으로 측정됩니다. 이때 보증금 3구간, 월세 3구간에 동시에 속하는 매물의 전용 면적의 중앙값이 보완값이 됩니다. 파란 예시처럼 2천만원에 90만원인 경우 보증금은 5구간, 월세는 1구간으로 측정되고 보증금 5구간, 월세 1구간에 동시에 속하는 매물의 전용 면적의 중앙값으로 결집값이 보완되는 것입니다. 총층 역시 앞선 방식과 동일하지만 전용 면적의 구간을 추가합니다. 보증금 3구간, 월세 4구간, 전용 면적 4구간에 동시에 속하는 매물들의 중앙값으로 결집치가 채워지게 됩니다. 총 주차 대수의 경우 전용 면적과 총층을, 방수, 욕실수는 전용 면적을 활용하여 앞선 방식과 동일하게 결집값을 채우게 됩니다. 이처럼 결집치를 모두 보완한 후 베이스라인 모델을 적용해 보았고 성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컬럼들의 중요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계제일과 중개사무소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입니다. 먼저 중개사무소 컬럼을 시각화하여 살펴보니 특정 중개사무소가 800여 개의 매물을 올렸는데 허위 매물은 0개인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모델이 이 중개사무소의 매물은 무조건 진짜다 라고 편향되게 학습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별 매물 개수를 나타내는 새로운 수치 피처를 만들었고 원래 존재하던 중개사무소 컬럼은 드롭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제일입니다. 날짜에 관련된 데이터에 라벨 인코딩을 적용하면 날짜의 주기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함수 인코딩입니다. 날짜를 1에서 365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고 사인, 코사인 함수를 통해 12월 31일과 다음 해인 1월 1일이 서로 가깝게 표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별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월을 그대로 1에서 12 범주의 변수로 사용해서 계절성이나 월별 패턴을 간단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두 가지 인코딩을 서로 비교한 결과 주기함수 인코딩 방식이 프라이빗 스코어 기준으로 약 0.86의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최종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샵을 통해 피처 중요도를 재검토하였습니다. 각 피처의 분포값을 보고 여러 인계값을 바꿔가며 어떤 피처 조합에서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지를 탐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개사무소 매물 빈도수, 매물 개제 후 경과일, 관리비, 월세, 주기함수 인코딩 이 5개의 피처 조합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 조합으로 프라이빗 스코어 0.877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분할 전략입니다. 우선 전체 데이터를 8대2 비율로 나눴습니다. 이때 원래 가지고 있던 클래스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분할 이후의 사용 목적은 명확하게 나누었습니다.
훈련 세트는 오피튜너를 활용하여 캣부스터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 사용하였고 여기에만 언더 샘플링을 적용하였습니다. 검증 세트는 각 시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및 학습 과정에서 과적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불균형 처리입니다. 대회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는 두 클래스가 약 10대 1의 비율로 섞인 전형적인 불균형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델 성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이 경진대회에서는 매크로 F1 스코어를 리더보드 지표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매물과 허위 매물 두 클래스의 F1 스코어를 같이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 해소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리더보드 상위권의 코드는 스모트를 통해 허위 매물을 오버샘플링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저희는 이러한 방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모트의 경우 데이터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오버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훈련 데이터의 허위 매물에 과적합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클래스 불균형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실제 매물 클래스 개수를 C0, 허위 매물 클래스 개수를 C1이라고 두고 C0와 C1의 비율이 7대1이 되도록 C0를 랜덤하게 제거하는 랜덤 언더 샘플링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스모트에 비해 허위 매물에 대한 과적합이 발생할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실제 매물의 데이터를 일부 버림으로써 클래스 불균형 완화와 동시에 실제 매물에 대한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델은 캣부스트를 사용하였고 파라미터 튜닝은 오피튜너로 진행하였습니다. 오피튜너는 매크로 F1 점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시도에 걸쳐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검증셋 기준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캣부스트 설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코드와 그 흐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파라미터를 탐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은 뎁스입니다. 예측에 의미가 있는 컬럼만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깊은 트리가 필요하지도 요구되지도 않았고 언더 샘플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뎁스가 커지면 과적합 위험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본 결과 뎁스는 4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모델을 제출한 결과 퍼블릭 리더보드에서는 매크로 F1 0.87407로 전체 54위, 프라이빗 리더보드에서는 매크로 F1 0.88983점으로 총 1068팀 중 14위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